얼마 전 한일 정상회담도 있었고요. 이에 대한 후속 조치 이행도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죠. 이렇게 한일 관계 정상화 노력이 관심을 받는 상황인데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 일본이요 오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글쎄요, 이 내용이 전에 들은 내용이 조금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 조금 전에 이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하, 네. 강제징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전쟁 중 조선인이 강제로 끌려갔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을 참여했다, 지원했다 이런 표현을 함께 적으면서 강제성을 약화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징병이란 단어를 아예 삭제해서 일본군 병사로서 전쟁터에 내보냈다 이렇게 적은 교과서도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강제적으로 끌고 간 게 아니라 모집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 일본 정부의 책임을 조금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독도가 일본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교과서에도 공고하게 실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모든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다라는 표현이 적히고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 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현한 내용이 모든 교과서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교과서 내용이 다 이러면 우리 정부도 무슨 조치 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와 관련해서 어제 일단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해당 부처에서 적절히 대응할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네. 해당 부처라고 볼 수 있는 외교부 당국자는 어제 일본 정부가 알려진 내용대로 만약에 교과서 변경을 강행한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이제 주한 일본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서 이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나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방향을 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결과가 나왔고 네. 이 부분이 이제 조금은 항의할 만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부분 관련 어떻게 대응을 할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이에 대한 발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민 기자, 정치권에서도 무슨 얘기 나오지 않을까요? 네, 일단 외교부가 조금 전에 속보로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 수십 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교과서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일본 정부의 깊은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네. 이 독도 점거에 대한 부당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강력 항의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도 오늘 오전에 이 독도가 일본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하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 일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야권 비판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 당사자와 다수 국민의 반대를 무릅써가며 독단과 오만으로 강행한 강제동원 제3자 배상 고려관의 대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까? 대통령 혼자서만 극진하게 대접받고 온 오므라이스, 소맥 환대의 대가가 강제동원 부정과 독도 주권에 대한 야욕에 대해 눈 감아주는 것이었나 봅니다.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을 저버린 채 일본에 일방적으로 면죄부를 준 결과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이와 같은 과거사 애국에 대해 즉각 일본에 당당하게 사과를 촉구해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일본을 믿고 양보를 했는데 일본이 교과서를 개정해서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만약에 빼버리고 또 여전히 독도가 일본 땅이라 주장을 계속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양보는 퇴색하는 것이죠. 이영걸 대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이 강제징용 해법 등 먼저 제시하고 선조치들 많이 했는데 일본의 반응은 지금 이렇습니다. 미래로 한 발 더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한 발 좀 뒤로 발을 빼는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거 좀 난감하고 답답한 일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죠. 일본에 가서 대통령이 가서 먼저 손을 내밀었잖아요. 제3자 변제. 네. 그러면 일본이 더 좀 전향적으로 나와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제대로 좀 보여주지 않죠. 일본이 강제징용의 강제자를 빼고 또 독도 네, 독도 문제까지도 저렇게 자기네 영토라고 우기는 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일 텐데 뭐 지금 세 가지 난관이 있어요. 하나는 일본 가해 기업의 직접적인 피해 구제가 아직 나타나지 않다는 거, 일본 정부가 미온적이라는 거, 또 국내 여론이 좀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근데 국내 여론이 안 좋은 게 일본의 태도에 따라서 국내 여론이 자꾸 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대통령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예정된 측면도 좀 있습니다. 아하. 한 10년 전부터 일본은 교과서 수정한다 계속 작업을 해왔고 네. 또 다케시다 독도 문제도 자기네 거라고 계속 유지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서운하고 속 좁지만은 일본이 예정된 길을 가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변수가 아니라 상수 측면이 강하죠. 앞으로 할 일은 국내 피해자들 더 설득하고 일본하고 외교력을 더 강화해서 더 이상 그런 그 엉뚱한 일 좀 하지 않게 그리고 전향적으로 좀 대화 무대에 좀 나오도록 집요하게 설득하고 뚝심 있게 나가는 거 이거밖에 좀 길이 없다. 과거 정부도 정권 초기에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나갔다가 우리 정부도 나중에는 그 굉장히 갈라선 적이 있거든요. 네. 좀 더 치밀하고 뚝심 있는 자세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외교 당국이 깊은 유감을 표했고요. 강력한 항의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죠. 민지숙 기자, 외교 문제 나왔으니까 요거 하나만 짚어볼게요. 다음 달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대통령실 이 외교 라인 교체 얘기가 좀 많이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 한일 정상회담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의전 비서관이 돌연 사퇴를 했고요. 여기에 최근 이 이문희 외교비서관도 전격 교체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실은 경무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에 또 통상 1년 단위 파견 근무를 마친 것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요. 이 당장 다음 달 이 미국 국빈 방문과 G7 정상회의 등 이런 굵직한 현안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외교 라인 실무 책임자들의 잇따른 교체가 어떤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여기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교체 검토설까지 나오던데 이거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이제 교체설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당사자인 김성한 이제 실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의 표명한 적이 없다 이렇게 입을 열었고 그리고 아하.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에 대해서 미국 국빈 방문이 코앞에 있는데 외교안보는 수장을 교체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경호 의원, 이 방미를 앞두고요. 실무 책임자 격인 이 비서관 교체하는 거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이례적이죠. 업무의 연속성이나 아니면 뭐 여러 준비 뭐 이런 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벌어졌을까. 더 궁금한 건 대통령실에서 마땅한 납득이 갈 만한 설명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뭐 경무에 시달려서라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사실은 이런 대통령이 뭔가 일정 조율에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해서 해당 비서관을 교체했다라고 한다면 네. 그 책임은 제가 보기엔 국가안보실이 이 외교비서관이 국가안보실 소관이기 때문에 네. 국가안보실 차장이나 아니면 국가안보실장이 져야 되는 문제 아닌가 싶어요. 단순히 흔히 말하는 늘공, 직업공무원인 외교부 파견공무원에게 그 책임을 지어서 외교비서관 하나 교체한다고 해서 내부에 흐트러진 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복원이 될까?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그냥 단순히 경무 뭐 이거 말고 좀 확실한 설명을 해줘야 나중에 추가 후폭풍이 안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윤영걸 대표, 지금 이 외교 라인 교체가 대통령실의 인적 개편 신호탄이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5월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맞아요. 1주년 맞아서 이 인적 개편, 자 어떻게 좀 필요한 시기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거 아직은 이제 좀 더 가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뭐 어느 정도 필요한 시기가 된다고 봅니다. 1년이 됐고 또 장관을 바꾸기는 또 청문회하고 여러 가지 좀 굉장히 시끄러우니까 네. 정부 부처에서는 차관을 바꾸고 대통령실에서는 참모들을 바꾸는 게 좋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외교 안보실 문제도 일선 비서관을 좀 내보내서 그렇지 지난 작년 9월에 대통령이 뉴욕 갈 때도 그때 미국하고 바이든하고 회담이 있다. 일본하고도 회담이 있다. 김성한 실장이 발표했는데 그때 어디 행사장 가서 바이든하고 잠깐 악수하고 나오면서 그때 대통령이 좀 얘기하는 건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갖고 시끄러웠거든요. 그때도 김성한 안보실장이 좀 문제가 좀 있었어요. 네. 그때도. 근데 그런 게 계속 좀 이어진 거 아니냐. 이번에도 대통령 미국 방문 국빈 방문 행사인데 문화 행사를 미국 측에서 기획하면서 뭐 친전을 우리 정부에 1월 달에 보냈대요. 근데 이제 그 실무진들이 그걸 깔아뭉갰다는 게 지금 이유가 된 것 같아요. 뭐 과론이 뭐 경문이 이거는
핑계고 그것 때문에 좀 경질한 것 같은데 분위기 일신을 위한 거라면 제가 보더라도 실무진만 자꾸 바꿔서 소용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저쪽에서도 홍보나 저쪽 사회수석 이런 쪽에서도 자꾸 실무진만 바꾸거든요. 그래가지고는 효과가 없어요. 읍참마속만 자꾸 하고 대장이 책임져야죠. 그래서 윤경호 위원 말대로 저는 대통령실도 완전히 바꾸려면은 진짜 실장급, 수석급 이쪽이 정말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 민 기자,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만 좀 짚어볼게요. 조금 전에 윤영걸 대표 발언 중에 잠깐 나왔는데 방미 국빈만찬에서 우리 걸그룹 뭐 공연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로 나온 내용인데요. 걸그룹 블랙핑크가 미국의 팝스타 레이디 가가와 함께 합동 공연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은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말을 아꼈는데 이 블랙핑크의 소속사는 제안이 온 게 맞다.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자, 우리 K컬처의 위상 조금 더 드높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